뻥 하고 터집니다. 충치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색다른 형태의 강의를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뒤에 칠판도 놓고 이렇게 앞에 두 분을 모시고 치의학 개론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강의 듣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우는 내용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충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인데요.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충치죠. 충치가 왜 생기는지를 조금 더 이제 깊게 탐구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좀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충치는 왜 생기냐? 이 충치라는 일단 단어는 조금 잘못됐긴 했죠. 원래는 이제 충치는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치아 오식증 이라고 이제 부르는 질환인데, 이 치아 오식증은 그러면 왜 생기는지, 보통 우리가 이제 이가 썩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진짜 이가 썩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 우식이 생기는 건지 그걸 살펴보면은 이게 예전부터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그 수많은 가설들이 이제 쭉쭉 나오다가 이제 거의 정설로 굳어진 거는 이 구강 내 세균들이 음식을 먹고 노폐물을 배출을 합니다. 이 노폐물,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똥이나 오줌 같은 그런 배설물이겠죠. 그 배설물들이 산성을 띄어요. 이 산성 물질이 치아를 녹여서 치아를 썩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이 치아 오식증의 이제 발생 기전이고, 그러면 이 구강 내 세균이 이제 우리 치아를 망가뜨리는, 이 세균과 우리 몸과의 싸움인데,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적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우리가 치아 오식증에 대해서 좀 이겨낼 수 있는 더 방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사실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세균들 중에 어떤 세균이 이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가, 옛날부터 사실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연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갔나, 구강 내 세균이 노폐물을 배설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산성 물질이 치아를 녹인다고 했는데, 이 산성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젖산입니다. 젖산. 자, 근데 이 젖산을 한자로 표기하면은, 젖이 한자로 전유자를 쓰죠. 전유.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네, 유산. 유산을 만드는 대표적인 균이 유산균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산균이 충치를 만드는구나 라고 접근을 했어요. 사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유산균은 뭔가 유익균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섭취를 좀 장려하는 쪽인데, 이때는 이제 충치의 주범으로 몰린 적이 있다. 근데 실제로 또 연구를 해보면은 유산균 중에 이제 아주 일부가 이 충치의 진행에 관여를 하기는 하거든요. 뭐 대부분의 뭐 유산균은 그렇지 않고 아주 일부가 이제 그렇긴 한데, 진짜 이제 충치를 발생시키고 더 심화시킨 애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충치균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S 뮤탄스균. 그래서 보통 이제 뮤탄스균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S 뮤탄스균이 이제 충치를 일으킨 주범인데,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진짜로? 요즘 사실 이거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지적 수준이 높은데, 어쨌든 이 뮤탄스균이 이 충치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S에 뭐가 왜 S인가요? 뭐 일종의 성 같은 건데, 스트랩토코커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랩토코커스란, 뭐 이제 이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뭐 어떤 거는 이제 포도 모양, 송이 모양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동그란 애들이 일자로 이런 식으로 군뱅이처럼 달린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스트랩토코커스. 우리말로는 이제 연쇄상 구균이라고 하는데, 이 구형의 물질이 연쇄적으로 붙어있다 해서 뮤탄스균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S 뮤탄스균이 어떤 식으로 입안에서 충치를 만드느냐,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입안 환경이라는 게 충치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기도 해요. 입안에서 일단 침이 계속 나오고 물이 계속 나오죠. 씻겨 내려갈 수도 있고, 혀도 계속 움직이고 볼 계속 움직이고, 뭔가 이런 되게 동적인 상황에서 입안에 계속 정착해서 살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입안에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입안에서 뭔가 에너지를 얻고 뭐 음식을 먹고 자기가 생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뭐 계곡 같은 데 갔을 때 물줄기가 굉장히 세죠. 그런 계곡 속에서도 살고 있는 뭐 생물들을 보면은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끼, 그렇죠. 이끼가 계곡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물살이 세도 돌에 붙을 수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어딘가에 붙어야 되죠. 붙을 수 있고, 그 이제 물속에서 양분을 얻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돼야 이제 이끼처럼 이 충치균도 치아에 붙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충치세균이 입안에서 이제 붙어 있는 기전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 부착 기전이라는데, 뭐 혀에 붙을 수도 있고, 이 볼 점막에 붙을 수도 있고, 치아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충치를 일으키려면은 어디에 붙어야겠죠?
치아에 붙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S-뮤탄수균은 치아에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설탕의 존재하에서 이 치아에 붙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이거 신기하죠? 설탕이어야 돼요?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당이어야 돼요? 설탕이어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다른 당에서도 영양 섭취는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끼가 돌에 붙어 살려면은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다른 당분, 뭐 포도당, 과당 이런 데서 에너지는 얻습니다. 근데 이 설탕이 없으면 붙지는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붙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약하게 붙습니다. 이 설탕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딴판이에요. 이제 이 기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도 될까요?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인데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기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그럼 이제 이 S-뮤탄수균이 치아에 어떻게 달라붙는가? 이 설탕을 소화해가지고 글루칸이라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점착성의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물에 녹지 않아요. 이 점착성의 뮤탄이라는 물질을 얘네가 만들어내요. 이 뮤탄에서 이제 이 S-뮤탄수균이라는 이제 이름이 유래가 됐겠죠, 그죠? 이 뮤탄을 만드는데 얘가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얘는 치아에 굉장히 잘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뮤탄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 보시면 설탕은 당이 2개가 붙은 이당류거든요. 당이 하나가 있으면 단당류라 부르고 당이 2개가 붙으면은 이당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단당류는 종류가 뭐 포도당도 있고 뭐 과당도 있고 갈락토스라는 애도 있는데, 뭐 일단 포도당, 과당, 그다음에 갈락토스 이렇게 3개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 중에서 설탕은 뭐랑 뭐가 붙은 애냐? 이 포도당하고 과당이 붙은 애예요. 포도당이랑 과당이 붙은 게 설탕입니다. 설탕. 근데 다른 이제 이 이당류랑 다르게 이당류도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이 포도당이랑 포도당끼리 붙은 애가 있고 포가 있고 또 포랑 갈락토스가 붙은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크게 3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설탕, 얘가 엿당, 그다음에 얘가 젖당, 얘는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당이에요. 이렇게 크게 종류가 3가지인데 이 사이에 붙어있는, 결합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탕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끊어낼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누가? 세균이. 에너지를 그대로 뭘로 이제 바꾸느냐? 이 뮤탄을 만드는 에너지로 바꿔요. 뮤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애냐면 얘는 다당류거든요. 앞에서 얘는 단당류라 그랬죠. 얘는 이당류. 그럼 다당류면 뭐겠어요? 얘네가 많이 붙은 애들이 다당류겠죠. 그럼 얘네가 많이 붙으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뒤에 이렇게 꼬리를 붙여야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꼬리를 붙이는데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설탕을 먹으면 어떻다? 설탕을 소화하면서 나온 에너지로 그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얘네를 붙이려면 에너지가 또 따로 필요하고, 사실 이거를 만드는 효소랑도 안 맞아요. 이 모양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설탕 특이적으로 이 뮤탄이 효소가 결합을 해서 얘를 만든다. 그래서 이 뮤탄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는 설탕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는 그러면은 못 붙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뮤탄은 못 만들지만 뭔가 좀 다른 뭐 덱스트린이라던가 뭐 이제 이 침 안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제 붙는다던가 해서 붙을 수는 있는데, 얘네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살짝만 건드려도 다 날아가요. 근데 이 뮤탄이 치아에 달라붙으면은 이게 나중에 세균이 엉켜가지고 치태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이 치태는 아시다시피 물을 아무리 마시고 가글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충치균을 만드는데 얘네가 훨씬 더 세다, 힘이. 설탕이 주범이다. 왜냐? 이 뮤탄을 만들기 때문에. 설탕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설탕이 있는 그 환경 내에서 뭐 엿당이라던가 포도당이라던가 과당이 있으면 또 에너지를 얻거든요. 에너지를 얻으면 또 얘네가 왕성하게 산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충치가 심해지겠죠. 당분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충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다? 설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원장님 아까 뭐 덱스트린도 나오고 과당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친숙한 이름인데 그 음식 우리가 먹는 뭐 이런 제품들 네.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들어가 있죠. 일단 과당은 뭐 액상 과당이라 그래서 음료수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덱스트린은 사실 뭐 먹는데 이제 쓰인다기보다는 이제 이 세균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당 또 녹말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우리가 입안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네. 원장님께서 유산균이 예전에는 해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사실 유산균이 유익하다는 거는 알려져 있긴 할 건데, 이제 이게 충치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라고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조금 더 이게 아마 밀러라는 미생물학자가 발견했을 거예요. 이 S-뮤탄수균이 이 젖산을 만든다. 그러면
그러면 구강에 좋은 유산균 이런 거 먹으면 조금 더 충치 예방에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강유산균이라고 따로 나오는 애들은 이 충치를 유발하는 유산균하고는 다른 물질인 거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걔네는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걔네는 하는 효과가 유익균의 이 숫자를 늘려서 S-뮤탄수균 같은 이제 유해균의 활동을 좀 이제 악화시키는, 좀 벽에 못 달라붙게 하고 약간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뭐 드시면 좋다.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S-뮤탄수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알아봤고, 이걸 이제 방어하는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S-뮤탄수균이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이 치아를 녹인다고 했죠. 사실 치아를 녹인다는 표현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탈회를 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탈회가 뭐냐? 화 구조를 봤을 때,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수산화 인회석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수산화 인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약간 석회 물질이 산성을 만나서 탈회가 되면은 그게 이 치아가 이제 충치가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산성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 이제 보통 pH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pH가 가운데 중성은 7이고, 그리고 이제 높을수록 염기성을 띠고 낮을수록 산성을 띠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에서 충치가 생기느냐, 이 치아가 녹느냐,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대략 5.5 정도예요. 그래서 수산화 인회석은 이 pH가 5.5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탈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콜라 한 pH가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되게 낮지 않을까요? 그렇죠. 콜라는 좀 셀 것 같죠, 그죠? 콜라가 pH가 3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치아를 녹일 수 있는 pH가 준비가 됐죠. 콜라 많이 먹고 입안에 세균 많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산을 내뿜으니까 치아가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녹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치아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목으로 꽂으면 목으로 꽂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먹다 보면 가글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닿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녹이다 보면 치아가 작아지고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그 비밀이 침 속에 있습니다. 침. 이 침이 우리 치아를 지켜주는 기전을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침이 뭐 사실 역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화 효소도 있고 윤활유 역할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 pH를 끌어올려주는 이 완충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완충 작용. 그래서 이 침 속에 있는 중탄산염이라는 성분이 이 산성 물질과 만나면은 이제 이 산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콜라나 이런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pH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진 않구나. 이 침 속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구나. 우리 몸에 방어 기전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봤는데 네. 이빨을 네. 콜라에다 집어넣으니까 네. 컵에 넣고 이거 없어져 보여. 없어지죠. 침이 없으니까. 근데 침은 이제 그 상태로 안 놔두죠. pH를 어느 정도 올리고 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탈회된 치아를 다시 수복해주는, 침이 이제 이 탈회된 성분을 다시 고쳐주는 제광화라는 또 기능을 해요. 이 탈회라는 게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수산화 인회석이 치아의 성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화학식을 한번 써보면 Ca가 칼슘이거든요. 칼슘 10개 있고, 그다음에 인산염 6개 있고, 그다음에 OH 2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수산화 인회석에 이 화학식을 보면 일단 칼슘이 있고, 요 인산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탈회가 뭐냐? 얘네가 빠져나오는 게 탈회입니다. 수산화 인회석에서 이 산을 만나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죠. 칼슘하고 이 인산염이 침 속으로 나오는 게 탈회예요. 그럼 이 제광화는 뭐냐? 침 속에 이미 사실 얘네가 엄청나게 많아요. 칼슘하고 이 인산염이 침 속에 이미 포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그 과포화된 칼슘하고 인산염을 다시 넣어줍니다. 치아로. 이게 제광화예요. 그래서 이게 수복해주는 역할이 된다. 탈회된 성분을 침이 제광화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냥 계속 충전시켜주는 거죠. 계속 충전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형을 유지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효과가 없다? 만약에 그냥 뭐 산성물질을 넣어놓는다? 다 없어지겠죠. 녹아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네. 저런 성분을 못 뿜어내시는 분들도 있나요? 침이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충치가 잘 생깁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서, 암 후유증으로 눈물이나 침 같은 게 마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충치가 많이 생겨요. 그 방사선 치료,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이제 침샘에도 그 방사선이 쪼이기 때문에 침샘의 역할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충치가 많이 생겨서 충치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증 있으신 분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약간 좀 침샘의 이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침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물이라도 좀 많이 드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나누슬로에서 네. 그 영식이 말할 때마다 침 이게 보이시. 침이 보이시는. 침이 이게 보여가지고 아.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그렇게 침이 많은 사람들은 충치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으나 네. 충치는 좀 덜 생기시겠죠. 침이 많으면. 대신 치석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침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역할이 많고 침이 많으면 좋다. 뭐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고 이제 치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뭐 여기까지 듣는데 질문사항이라던가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지? 그러면 저희 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네. 충치가 옮을 수 있는 거죠? 충치균이 옮을 네. 수 있나? 네. 충분히 옮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이제 나중에도 나올 내용이지만 충치의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가? 충치를 숫자로 봐야 될 건가?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해결을 못 해요. 충치를 박멸한다? 이거는 일단 애초에 불가능하고 세균을 박멸하는 게 또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세균은 있어야 돼요. 이 충치를 뭐 숫자를 줄이고 이걸 침입을 방지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입안을 충치가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분을 안 먹고 이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게 낫지. 그러면은 들어와도 사실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 이미 입안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 뭐. 충치 치료를 네. 약간 사람들이 저희 치과 가는 걸 작정하고 가잖아요. 이번에 아. 진짜 꼭 치료를 다 하고 말겠다 하고 갔는데 그쵸, 그쵸. 그러면 또 옮는다 그러면 뭐, 음식 뭐, 같은 네. 걸로도 그렇죠. 막 음식으로도 섞이잖아요. 섞일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균은 입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뮤탄을 못 만들도록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설탕을 안 먹어야 된다. 균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건 안 된다. 다시 세균들은 다 왕성하게 번식을 또 하거든요. 환자분들 많이 보시 충치가 엄청 많은 분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뭐 공통점 이렇게 생긴 구강 구조를 가진 사람은 구강 구조. 피해라. 구강 구조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치아 자체가 씹는 면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제 홈이 나 있는데 이 홈이 유달리 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이제 저류를 오래 하겠죠. 그럼 충치가 잘 생깁니다. 충치균이 많다는 거는 이제 뭔가 일단 음식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칫솔질 이게 제일 연관이 크죠. 이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못하면은 많죠. 이게 이제 충치 개개인으로는 힘을 발휘 못하고 이 충치들이 모여가지고 군락을 만듭니다. 마을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치태라고 부르는 이제 긁으면 흰색으로 긁혀 나오는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아를 이제 충치를 만드는데 이게 안 생기게끔만 하면 돼요. 개개인 각계 전투로는 사실 이 세균은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러면 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면 사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좀 충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뭐 경험담은 아니고 외모가 화려하신 분들 가운데 약간 이제 양치를 좀 잘 생각보다 안 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단 거를 많이 먹으면은 충치균이 아무래도 많을 수는 있죠. 이 충치균이 뭐 옮는다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치균은 항상 우리 입안에도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얘네가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환경만 만들면은 다 입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결론은 나만 잘 닦으면 돼. 그렇죠. 나만 잘 환경을 안 만들면 된다. 약간 뿌듯해요. 저 단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설탕 자체는 그렇게 몸에 좋은 게 그렇죠. 아니니까. 뭐 몸에도 안 좋고 네. 살도 찌고 그래서 진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치아도 충치나 이런 것도 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 네. 그런 게 맞나요? 유전. 이것도 사실 파고들면은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사나 인해서 구조, 이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사나 인해서 이 구조가 결정 구조가 얼마나 이제 뭐 단단하느냐. 이제 제 뭐 동생은 충치가 너무 많고 어렸을 때부터 네. 저는 그렇게 없는데 그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이 치매 이제 차이일 수도 있고 치매 많이 나오냐 적게 차일 수도 있고 그 식습관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식습관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양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식습관 때문인가 보다. 네, 이제 치아가 부정교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세부적일 수 있네. 그래서 어쨌든 이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침에 대해서 봤고 이번 이 치아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치아를 이건 이제 위에서 본 거고 얘를 만약에 입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잇몸이 있을 거고 치아가 이렇게 있겠죠. 뭐 치아가 있겠죠. 잇몸 밑에 보면 이제 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를 쏙 뽑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치아가 바깥에 단단한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범랑질이라고 부르고 범랑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 부분도 얇은 껍데기가 있거든요. 얘네는 이제 백악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사실 이렇게 막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신경이나 이제 혈관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치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경 치료를 한다 하면 이제 여기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제 치아의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사이를 메꾸고 있는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상아질 요렇게 불러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범랑질, 상아질, 치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충치가 생기려면 일단 뭐를 먼저 만나야 돼요? 범랑질을 먼저 만나야겠죠. 이 충치균이 일단 범랑질을 뚫어야 충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범랑질이 어떻게 생겼냐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갑니다. 수산화 인회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이 수산화 인회석의 이제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평행사변형으로 생겼어요. 평행사변형인데 약간 이런 이제 육면체 모양의 평행사변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쭉 쌓일 건데 어떻게 쌓이냐? 얘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육각형의 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육각형의 구조를 만들어요. 이 세 개가 붙어서 하나, 둘, 세 개가 붙어서 평행사변형 세 개가 육각형의 구조를 만들고 얘네가 이제 일자로 쭈르륵 배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기다란 육각 기둥이 생기겠죠. 연필 모양의. 요거를 수산화 인회석 결정이라 불러요. 크리스탈. 이게 이제 수산화 인회석 결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느냐. 결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자로 결정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배열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나노미터 단위거든요. 그럼 엄청 작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느다란 관이라고 해서 세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관이 이렇게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이것들이 또 하나 둘씩 뭉쳐가지고 기둥을 만드는데 작은 기둥이다 해서 얘네를 소주라 불러요. 소주 익숙하시죠? 소주. 그 소주는 아니고 자, 이 소주가 근데 어디 소주다? 범랑질의 소주다 해서 범랑소주라고 부릅니다. 범랑소주.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범랑소주. 저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출시되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범랑소주. 지역 소주는. 한번 치과 의사가 만약에 소주를 만들면 범랑소주로 하나 만들지 않을까. 범랑소주. 이거 괜찮은데. 범랑소주로 다음에 한번 독하게. 한번 상품 하나 내는 걸로. 어쨌든 이 범랑소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죠. 열쇠 구멍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의 이제 기둥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나만 재밌나? 요게 열쇠 구멍이라고 했잖아요. 열쇠 구멍. 이 열쇠 구멍이 이제 위에서 보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이 열쇠 구멍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얘가 열쇠 구멍 하나, 또 열쇠 구멍 둘, 또 열쇠 구멍 셋, 열쇠 구멍 넷. 약간 퍼즐처럼. 이런 퍼즐처럼 딱딱 맞아요. 이거 약간 뭐 프랙탈, 패턴처럼.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설계가 돼 있지? 저는 신기한데. 인체 신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탁탁탁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열쇠 구멍 모양의 기다란 이제 범랑 소주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충치균이 그럼 어떻게 이 충치를 전파하느냐? 이 결정을 녹이는 게 일단 목표긴 한데 세균이 만든 젖산이 녹인다고 했잖아요. 이 젖산의 이동 통로가 어디냐? 이 세관 사이. 여기가 보면은 이제 물과 어떤 유기물질, 뭐 단백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이 젖산의 이동 통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범랑 소주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제 충치의 진행 방향은 어떻다? 이 범랑 소주를 따라간다. 요 사이에 있는 요 이제 이 물을 따라서 이제 촥 하면서 이제 계속 이 결정들을 녹이는 거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범랑 소주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를 보면은 이 범랑질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범랑 기둥이 소주가. 저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 기둥이 저렇게 이런 저렇게 식으로 되어 들어가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앞에서 보면 이제 얘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또 신기한 게 이 머리가 또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범랑 소주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충치근이 이제 쭉쭉쭉쭉 파고들겠죠. 그 다음에 상아지를 만나면은 상아지는 굉장히 수분이 많고 앞에서 보면 이 수분을 통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수분이 작아요. 대부분이 이제 무기질로 되어 있는데 상아질은 무기질이 적거든 70%밖에 안 돼요. 여기는 90 몇 프로. 여기로 가는 순간 뻥 하고 터집니다. 충치가. 여기 범랑질은 힘들게 뚫고 상아질로 가면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일단 상아질까지 가는 순간 충치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일 하드코어한 퀘스트를 깬 거네요. 그렇죠. 범랑질을 이거를 뚫기가 힘든 거지. 안에 거지. 들어가면은 쫙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공성전 할 때 성문을 뚫으면 그렇죠. 그 뒤로는 그렇죠. 쫘라락 되는 거죠. 사람을 설계할 때 이 범랑질을 제일 바깥에 놔둔 게 아니고 좀 신기하지 않나요? 딱 제일 딱딱한 부분이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충치가 이게 치아 사이에 생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생겼어요. 파고들면 약간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검정색이 이 바깥 부분에서는 좀 좁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넓게 퍼진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한다. 그 왜 그러냐? 이 범랑 소주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안에 상아지 내부를 만나면은 좀 확산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제2도 치료해 주셨어요. 이미 상아지까지 다 가신 상태였죠 그때. 네.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렸죠. 이미 이게 안에가 이제 세균이 다 녹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가 약간 비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게 되게 통쾌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통쾌하게.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약간 뚫을 때 통쾌하긴 해요. 약간 묘한 쾌감 이런 걸 느낍니다. 예. 나는 거고. 점점점 퍼지면서 네. 신경까지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충치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충치랑 이제 이 신경하고 가까워지면은
이제 이 신경에도 이제 이 세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신경 내부 안에는 또 세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걸 또 저항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 신경의 염증이 처음에는 고칠 수 있는 단계, 이걸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계에서는 찬 거에만 시리고 뜨거운 거에는 반응이 없어요. 시린니? 시린이 같은 경우는 시린 부분을 때우거나 충치를 제거하거나 하면 이제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인, 이미 너무 깊어서 뭐 충치랑 가깝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신경치료로 넘어갈 수는 있죠. 이 가역적 치수염 단계에서 이 신경치료까지 뭐 물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고 치료도 가능한데, 이제 얘네가 조금 더 이제 염증이 발전을 하면은 비가역적이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치수염이 되는데, 이때는 대표적인 증상이 뜨거운 거에도 아리고, 가만히 있을 때 자발통을 느껴요. 특히나 누워 있을 때 뭐 아프다거나 뭐 밤에 자기 전에 아프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요 단계부터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통증을 많이 느끼는 단계고, 그러다가 이제 신경이 완전히 죽으면 또 별 증상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한테 완전히 먹힌 거죠. 세균한테 완전히 먹히면은 이제 뿌리 끝에 있는 염증도 만들고 해서, 이제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뭐 이제 고름이 나오고 뭐 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신경치료라는 거는 뭐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한 치료다. 이미 얘네가 다 충치균에 먹혔을 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어떠셨는지, 괜찮으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고, 아,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하시네.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네. 제 2의 구멍이 생각났어요. 아, 이 구멍이, 옛날 생각도 나면서 충치가 왜 생겼는지 이제 원인을 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편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